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호입니다. 1월부터, 새해부터 파죽지세로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.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LG화학, 삼성 SDI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 연말에는 다소 약세한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, 최근엔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코로나 쇼크 저가 대비해서 6배에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습니다. 이 종목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가 좀 처음 다뤄보는데요. 현재 최근 주가 추이가 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좀 추이가 안 좋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향후 좀 나올 수가 있다.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.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SK 이노베이션에게 뭐 큰 타격,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의 끝났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주식은 끝나고 지금이 최고점이고 앞으로 내리 하락할 것이다. 이런 관측은 들지가 않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, 전기차 이쪽을 좀 중장기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좀 좋을 것 같다라는, 물론 이제 지수가 받쳐줘야죠.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이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앞으로 시장과 함께 시장 주도주로서 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, 지금의 주가는 너무 단기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. 네,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. 우선 우리가 이 3대 배터리 2차전지 3대장이라고 한다라면은 LG화학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죠. 이 종목들 우리가 좀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. 23만 원대부터 100만 원까지 한 4, 5배 정도, 거의 5배 좀 안 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10월, 9월, 10월에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힘차게 상승을 했고요. LG,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오히려 이 종목은 연말에는 더 좋았죠. 연말에는 더 좋았습니다. 연말에도 좋았고 1월 달부터는 대체로 다 좋습니다. 대체로 다 좋은데 이 아무래도 LG 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SK 이노베이션이 1월부터 25%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줬고요. 조정 후에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이 세 개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순위 자체도 가장 낮은 상황인데 주가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.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28조, 삼성 SDI는 53조, LG화학은 72조. 확실히 72조, 그리고 72조, 50 다시 72조, 53조 이거에 비한다라면은 SK 이노베이션의 28조는 절반 혹은 그 이하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이 앞에 무거운 두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다.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28조, 30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은 지금 상승해서 이 정도니까 사실 지금보다 가격이 한참 아래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았겠죠. 앞에 50조, 70조 이런 덩치 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LG 화학이 아무래도 그 연말에 많이 못 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작년 하반기 때 좀 조정을 크게 받았어가지고 이 조정 이후에 더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다라고 보이고,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. 현대차의 이제 차기 플랫폼의 배터리를 이제 불과 일주일 전 뉴스죠. 플랫폼에 이제 공급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, 또 바로 다음 날에 확신하긴 이르다라는 기사가 나왔고, 주말에 또 이제 절반은 중국 CITL에서 가지고 갔다. 네. 이렇게 좀 나오면서 이거를 전부 다 SK 이노베이션이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예상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에 절반만 이제 하게 되었으니 주가는 이제 실망감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,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. 네, 다른
앞선 두 종목 혹은 뭐 다른 뭐 전기 물론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니지만 뭐 전기차 관련주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. 뭐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유난히 혼자 좀 너무 많이 강하게 올랐어요. 그만큼 뭐 호재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이제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뭐 피해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. 두 번째로는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이 배터리가 반밖에 안 된다. 요거는 좀 이제 기대치로 오른 주가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다. 네, 이거를 볼 수가 있어서 요 부분은 크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미 어제 금요일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기대감은 좀 이제 다 반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주일 전이니까 뭐 대략 이쯤에 이 기사 나오면서 10% 이상 상승하고 이랬을 텐데 다시 그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 기대감만큼은 다 반납을 했죠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대차가 애플카를 이제 하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1개월 만에 이제 단호하게 공시를 냈습니다. 그러면서 전기차 쪽이 자동차 섹터가 다 흔들흔들합니다. 현대차와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이 모멘텀으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업종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사실 현대차와 관련이 없어도 크게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이 영향은 아무래도 그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도 완전히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들죠.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지금 나오는 조정세는 다소 진정될 때까지는 뭐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한 2,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2, 3일 뒤에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버려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면은 사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. 아예 없는 분들은 그렇다라면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씩 모아갈 거라는 그런 이제 관측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고가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은 아니라서 한 13% 하락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고가 대비해서 한 뭐 20% 정도는 좀 이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야 지금 보시면 한 25만 원대 정도 25에서 24만 원대 정도 가격대까지는 내려오면은 현재 차트상 저온 저점과 함께 여기 또 상승하던 구역이 있고 여기 동일선상에 어떤 그런 지지가 나와줄 수 있고 강한 그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전 가격과 상승 후 고가의 중심값인 한 22만 3천 원 정도 이게 중심값이거든요. 여기까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조정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네. 여기까지 나오려면은 시장이 좀 함께 하락해 준다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 25만 원, 2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어디까지 밀리냐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밀리기 때문에 특히나 SK 이노베이션처럼 단기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시장 하락에 취약하거든요.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그 상승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는 2% 하락하더라도 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나 호재가 없으면은 좀 조정폭이 큽니다. 네,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지수 좀 하락이 안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기관이 조금씩 매수하면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. 외국인은 계속 팔더라도 월초에 어떤 그런 연초에 시장 폭등세 이런 거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코스피는 2,900선에서 3,000선 사이로 두고 계속해서 방어전에 들어갈 것 같아요. 뭐 여기 지금 당장 2,900, 3,000선을 깨고 크게 뭐 폭락할 만한 그런 어떤 이슈는 뭐 사실 딱히 찾기가 힘듭니다. 예, 지금 미국 부양책도 다 통과가 돼서 뭐 거의 역대급 돈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저 역시 조정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추가 매수도 하고 신규 매수도 하고 반등 나오면은 좀 분할 매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그 밴드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. 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우선은 현재 완전히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, 나는 단기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라면은 27만 원을 우선 이탈하면 안 될 것 같다. 네, 나는 완전 단기다라 생각하신다라면은, 근데 웬만하면 저는 한 2, 3일 정도는 추세를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
완전 단기이신 분들은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완전 단기가 아니고 추세로 좀 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최소한 2, 3일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캔들이 어디서 지지를 받는가.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지수는 버텨준다는 전제하에 지수 폭락하면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한 24만 8천 원, 25만 원 선, 25만 원 전후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크게 나온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거기까지도 안 밀릴 것 같기도 해요. 여기 워낙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서 25만 원대에는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사리 하락할 것 같진 않은데, 네, 하여튼 한 2, 3일 정도는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중국 쪽에서 좀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외국인 매도세가 거치네요.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. 외국인이 근데 뭐 SK 이노베이션만 판 게 아니라 다 팔았습니다. 뭐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2, 3일 정도 흐름을 보시는 게 좋고 완전 단기로 나는 접근할 거다. 단기 대응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7만 원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. 나는 내가 단기인가 단기가 아닌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을 클릭하시면은 제 운영 중인 무료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이렇게 공지사항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